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나의 미래냐 아니면 퇴행이냐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대는 안타깝게도 미래에 대한 얘기 없이 정권 심판만 외치고 있습니다. 썩고 부패한 사람이 통합하자면 누가 거기에 호응하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갈 준비를 해야 될 사람들이 무슨 국민 통합입니까? 정권 교체가 정치 개혁입니다. 요즘에 이재명 후보가 하도 그런 압박에 시달리니까 통합정부 한대요. 윤석열 후보도 통합정부 한대요. 양당 몰아주시면은 양당 독점 정치 되지 연립정부 통합정부 됩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정말로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 따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많은 국민들의 정권 교체 열망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뉴스탑10 이 소식부터 시작합니다. 안개 속 접전입니다. 내일부터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투표가 끝날 때까지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3월 9일 대선까지 민심의 흐름을 알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 후보들은 막판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사활을 건 모습입니다. 더 나쁜 정권 교체가 아니라 더 나은 정치 교체, 더 나은 세상 교체를 향해 나아가겠다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정권 심판에서 더 나쁜 세상 되면 누구 손해입니까, 여러분? 국민 통합 아무나 합니까? 썩고 부패한 사람이 통합하자면 누가 거기에 호응하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갈 준비를 해야 될 사람들이 무슨 국민 통합입니까, 여러분? 네, 오늘까지 실시한 여론조사만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개 속 접전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공개되는 여론조사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자,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이재명 후보 43.1%, 윤석열 후보 46.3%.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 양상인데 다음 화면도 함께 볼까요? 칸타코리아입니다. 이재명 후보 34.1%, 윤석열 후보 44.1%. 이 여론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밖에서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돈 의원님. 네네. 앞선 여론조사는 오차 범위 내에 있고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는 윤석열 후보가 다소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그런 결과인데 여전히 많은 전문가들은 예측이 참 어렵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마다 뭐 이런저런 차이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큰 흐름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첫째, 양 진영의 그 지지세가 결집하는 것 같다. 예.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에 그 박스권에 갇혔다고 그랬는데 40%를 넘는 이제 지지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죠. 윤석열 후보도 40대 초반에 머무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보듯이 46%, 일부는 뭐 더 나은 것도 있죠. 그렇게 되면은 40%대 중반을 넘어가지고 지지율이 좀 더 오르는 그런 그 경향을 보이고 그에 비하면은 안철수 후보는 뭐 6에서 8% 정도 유지하는데 지난 대선에서 21.4% 받았던 거 생각하면은 상당히 낮은 지지율이고 심상정 후보도 지난 대선에서 6.17% 받았습니다. 예. 거기 비교하면은 굉장히 그 현저하게 그 작은 수치입니다. 현재 여론조사 결과가 그런 거죠. 예. 최근에 그 이 전체적인 지난 뭐 3일, 지난 5일 또는 지난 7일간의 그 여론조사를 분석하면은 물론 오차의 범위 내에도 있고 밖에도 있지만 대체적인 트렌드는 오차의 범위라도 내라도 윤석열 후보가 앞서 있는 그 조사 결과가 많기 때문에 대체로는 윤석열 후보가 좀 그 유리해 보이긴 한다. 그렇지만 승부가 진짜 그렇게 될 거냐? 그렇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단정하기가 어렵죠. 아마 예. 이번 그 선거 결과는 지난 2012년에 박근혜, 문재인 두 분이 붙었을 때처럼 굉장히 치열하고 아마 개표를 해봐야 결과를 알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오차 범위 내에 있는 여론조사가 많기 때문에 누가 앞섰다 이렇게 얘기하기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정미용 최고위원님, 일각에서는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그런 기대감이 반영돼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단일화 결렬 이후에 윤석열 후보 쪽으로 집결하는 그런 모양새가 있다 이런 이제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 모양새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네, 지금 저희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제 단일화에 대한 높은 열망이 사실 이제 한편으로는 분노하는 마음. 예. 왜냐하면 대부분은 정권 교체를 열망하시는 분이 지금 지속적으로 50% 이상을 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야권 후보 중에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야권 대표 선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윤석열 후보 결집 효과를 지금 보이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주목할 건 뭐냐면요. 그 지금 나오는 이 지지율 말고 당선 가능성을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당선 가능성에서는 사실은 예. 지금 여러 여론조사를 저희가 준비를 안 했으니까 수치는 네. 말씀하지 마시고요. 네, 네. 예. 여러 이제 상황을 보니까 예. 계속 윤석열 후보가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그 이 윤석열 후보 결집으로 정권 교체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윤석열 후보에게 결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아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김종국 특보님, 네. 지금 방금 말씀한 아마 이제 정미경 최고께서 단일화 결련 전과 후가 물론 칸타코리아 같은 기관에서 조사하는 겁니다. 다만 의뢰는 이제 조선일보에서 의뢰했었고 이쪽은 서울경제에서 의뢰한 건데 같은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수치가 단일화 결렬 전에 34.9, 36.5, 단일화 결렬 후에 오히려 격차가 커졌다. 이 현상이 일반적인 지금 민심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볼 때 보십니까? 이제 다른 여론조사 기관과는 다른 양식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예. 저 조사 데이터에 대해서 좀 신뢰성을 갖기가 좀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분명히 있는 상황인 거고 왜냐하면 예. 다른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초박빙 구도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좀 여론조사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좀 경향적으로 좀 예를 들어 추격하는 상승세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좀 꽤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상호 총괄본부장 같은 경우도 아마도 1, 2% 차 내에서 박빙의 결과가 나올 것이다. 전 그럼 어디가 핵심이냐면 제가 볼 때는요. 서울하고 서울 인근 수도권에 있는 중도 유권자층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도 결정하지 못한 측면들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2030 여성들입니다. 예. 그랬을 때 이 두 층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다 앞으로. 초미의 관심은 거기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일단 여전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자기의 어떤 선택의 지점들을 아직까지도 보여주지 않는 유권자들이 꽤 많이 계신 것 같고요. 근데 좀 민주당이 좀 고무적인 건 예. 2030 여성들이 과거 역대적으로 민주당에 상당히 친화적인 유권자층이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좀 상당히 2030 여성들이 민주당에게 좀 마음을 열어주는 것 같다는 흐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데이터에 겸손해야 되는 거죠. 예. 저희들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예. 국민들 스스로도 국민들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상황에서 양 진영이 박빙으로 결집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남아있는 유권자층은 많지 않다. 좀 그렇다면 얼마만큼 진심을 다해서 자기의 정책들을 호소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호소에 공감하는 유권자들이 많이 계신 층들에게 아마도 미소를 보내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과 2030 여성이 관건이다 이런 말씀이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도현 의원께서는 단일화하고 그 여론조사 상관관계만 잠깐 좀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달 13일에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제안했을 때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좀 오르고 20일 날 결렬 선언을 했을 때 또 올랐는데 단순히 이제 단일화 그 호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조금 더 깊이 분석하시는 뭐 빅데이터 커뮤니티까지 다 분석하시는 분 얘기 따르면 2월 13일 날 이후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오른 것은 단순히 단일화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안 후보가 제안한 여론조사 국민 경선 방식이 예. 그건 좀 너무 무리한 주장 아니야? 그거는 안 후보가 어떻게 윤석열 후보가 훨씬 그 지지율이 앞서는데 저렇게 그 여론조사로 양자 대결을 하자 이거는 좀 무리한 주장 같다. 그런 의견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에게 그 표가 좀 여론조사가 오른 측면이 있고 20일도 이제 결렬이 되니까 예. 이거는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뭐 표를 통한 그 단일화 그런 측면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거 이제 단일화는 안 되겠구나. 그렇다면은 그 보수 중도 후보 중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윤석열 후보 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대체로 이런 흐름이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예. 뭐 단일화 방식에 두고는 뭐 여론조사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그런 점도 같이 말씀드리고요. 이승훈 부의장님, 조금 전에 정미경 최고위원께서 당선 가능성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발빠르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흥미로운 게 하나 있는데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 일반 지지율은 오히려 폭이 좁았는데 당선 가능성은 더 벌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반대로 칸타코리아는 오히려 아까 앞서 본
지지율은 더 간격이 컸었는데 격차가 오히려 당선 가능성 좁혀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굉장히 독특한데 어떻게 좀 해석을 저희가 해야 될까요? 여론조사 기관마다 좀 다른데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 초박빙 판세가 맞는 것 같아요. 저 칸타코리아의 일반 여론조사는 굉장히 점차가 많이 벌어지는데 좀 너무 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당선 가능성 측면에서는 또 굉장히 좁혀져 있거든요. 예,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걸, 오차범위 조금 벗어나 있군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칸타코리아의 여론조사는 조금 믿기 어렵다 생각이 되고요.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그나마 단일화를 할 때는 정당하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자신 있고 한다면 어퍼컷 세레머니를 통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보여주는데 굳이 안철수 후보가 좀 여론조사를 했으면 됐는데 굳이 왜 사퇴를 요구했을까 이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실제 뭐 선제 타격, 멸공, 뭐 여가 폐지 이렇게 자신 있게 하고 있는 모습과 달리 여론조사에 있어서는 왜 저렇게 자신이 없는지 저는 좀 부족한 부분이 충분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TV 토론이 마지막인데 이 예. TV 토론 속에서 얼마나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국민들께 미래를 잘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저번에 좀 답변을 제대로 못한다거나 또는 질문을 다시 묻는 경우가 있었는데 얼마나 자신의 어떤 자신감이라든가 보여줄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론조사가 마지막으로 미미하게나마 변동 여지는 좀 있어 보입니다. 네. 내일부터 민심의 흐름을 알기가 참 쉽지 않은데 어떻게 변할지 오늘 저녁 TV 토론회가 혹시 분수령이 될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황이다. 이게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각 당에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1%에서 2% 이내에서 이제 승부가 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제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 그 진영의 결집력이 누가 더 강하냐 이 판세의 결정적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초박빙 열세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추세적으로는 뭐 저희가 좀 올라가는 추세 아닌가. 1점 차인데 밀어내기냐 마냐 뭐. 국민들의 마음이 실질적으로 유일한 야권의 후보인 우리 후보에게 결집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후보가 이야기하는 공정과 정의, 상식의 가치에 지지를 보내주시는 새로운 지지층의 참여도 늘고 있습니다. 네, 혼전세가 이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일 모레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자, 사전투표율 굉장히 관심들이 많을 텐데 이게 2020년 총선 때 역대 최고 사전투표를 기록했습니다. 당시에 1,174만 명이 투표했는데 사전투표를 했는데 전체 유권자 대비는 26.7%. 그런데 전체 투표자를 봤더니 거의 절반에 가까운 40.3%가 사전투표를 했어요. 송미경 최고위원님, 지금까지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이 유리하다. 이런 공식이 좀 이어졌던 것 같아요. 이번 사전투표율이 더 높을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전망되고 있는데 그럼 국민이 불리해지는 건가요? 아니 사실 이 사전 투표에 대해서 예. 많은 보수층이요. 사실은 이런 거 사전 투표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 또 문제 제기를 많이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사전 투표를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오히려 민주당은 그걸 이용하시는 거죠. 더 사전 투표를 많이 해라. 그러면 사전 투표가 높으면 높을수록 민주당한테는 유리하다. 이런 국면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 이번 이 대선은 그래서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사전 투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만약에 의심하시는 분이 조금이라도 계시다면 우리 이번에 선거관리위원회는요 정말 책임을 지고 목숨을 걸고 아주 공정하게 관리하고 다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전 투표에서는 윤석열 후보께서 사전 투표한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 우리 모두 사전 투표를 해서 사전 투표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하자.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 말씀드리면요. 예. 윤석열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부가 본투표 당일날 코로나를 빌미로 해서 투표를 못하게 할 거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정부랑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투표할 수 있으니까요. 사전투표도 많이 하시고 본투표도 많이 하셔서 제가 볼 때 많이 나오신 게 좋아요. 민의가 많이 반영돼서 나오게 되면 예. 거기에 당선된 분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민의를 대변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좀 그런 말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앞으로 그냥 많이 나오셔라. 이 말씀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정부의 예, 의도하고는 무관하게 예. 실제로 코로나가 사전 투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아마 3월 9일날 23만 명 정도가 확진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미 20만 명을 넘었어요. 오늘 21만 명을 넘었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이제 한 30만 명이 될 수 있는데
4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있죠. 만약에 20만 명이면은 100만 명이 감염되게 되는 거고 30만 명이면은 150만 명이 감염되는 건데 150만 표 정도면은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다 투표를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예. 그러니까 1997년 선거 당시에 39만 표 차이로 네.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150만에서 100만 명 정도의 그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그 코로나의 영향이라면은 이거는 굉장히 큰 영향이기 때문에 실제로 승부를 바꿀 수도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의힘도 사전 투표를 독려하는 거고 또 하나의 요인은 코로나와 관계없이도 이전에는 이제 2030이 그 진보 정당 계열을 이제 굉장히 지지를 했는데 이번에는 예. 2030이 윤석열 후보도 상당히 지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그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사전 투표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 투표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코로나로 인한 투표율 변화가 사실 여야 누구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 말하기 참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점도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